안녕하세요. 윤닝곡의 청년몰 대표인 멕시코 퍼. 윤닝곡의 청년몰에서 케이크하고 마카롱을 만들고 있는 윤닝곡의 청년 사업가 29살. 달고나 제품 사장. 작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빈티지 샵을 운영하고 있는 메이샤를 운영하고 있는 베러덴잼 대표. 윤닝곡의 청년몰 블란송차 대표. 송이어묵을 운영하고 있는 수아마노 청년상인 육림농원 샐러드 마스터. 철든 식탁을 운영 중인 춘천일기를 운영하게 될 프로이드 아뜰리에 대표입니다. 육링액잔이라는 중식당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직장 생활이었으니까 그 회사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제가 원하는 거 만들고 싶었고 그다음에 창업으로 이어진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회사를 다니시는 느낌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자기만의 사업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좀 어디 집단에 소속되는 것보다 제가 제 공간을 꾸며서 그러니까 제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요즘 같은 경우에 뭐 음악을 듣더라도 이런 형태가 있는 레코드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스트리밍으로 듣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형태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아마 요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러실 거예요. 요리를 하다 보면은 가게를 운영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이 업무적인 경험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지만 창업은 사실 해본 적도 없고 하려는 마음도 사실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어떤 이 육링고개라는 공간에 대한 그 열정, 그런 애정? 그러니까 유럽 쪽은 이제 개인 브랜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더 새로운 거를 보여주고 싶었던 욕심이 커서 그래서 창업을 하고자 했죠. 원래부터 카페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청년이다 보니까 돈도 없고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가 이제 육링고기에 그런 뽑는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프랑스에 제 동생이 유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곳에 가게 됐고 그런 업종을 생각하다 보니까 춘천에 아직 이렇게 전문 티룸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구상을 하게 됐고. 이제 호주에서도 있다 보니까 샐러드를 식사 대용으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한번 사업을 해보게 된다면 샐러드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이 갖고 있었는데 한번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서 어묵을 막 먹는 거예요. 어묵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걸로 해서 한번 다른 거를 만들어 볼까? 장사를 그 전에 해본 건 아니고 요리는 계속 해왔다고 해도 주방에서 일하는 거랑 이 전체적인 거를 보면서 가는 거는 또 다른 거라는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꿈꾸고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이루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원래 이제 닫았던 가게를 리뉴얼하면서 같이 이제 입점을 하면서 메뉴 같은 것도 저희가 짜고 뭐 손님들도 저희가 응대를 하면서 이제 나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나도 창업을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육링곡의 청년몰을 지원하게 됐는데 내가 좋아하는 거를 좀 살려서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칸쿤으로 그때 신혼여행 갔던 경험도 굉장히 좋게 남아 있었고 또 제가 신랑이랑 맥주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언니가 춘천에 이제 취업을 하게 돼서 춘천이라는 도시에 좀 매력을 느꼈었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에 지원을 하게 됐고 소양화가로 활동하면서 전시를 계속 꾸준히 해왔고 여기 이사 와서도 같이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에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럼 손님을 맞이하면서 요리까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일본형식으로 해서 다찌라고 해서 바 형식의 음식점을 오픈을 하게 된 거예요. 할머니 따라서 여기 올챙이 국수 먹으러 많이 왔어요. 근데 아마 올챙이 국수 드시러 오셨다는 상인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할아버지 손잡고 여기 시장 구경하면서 올챙이 국수 사 먹고 막 집을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동네 근처였어가지고. 근데 제가 제일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육링극장 때문이었어요. 저는 춘천에서 그 당시에 제일 육링극장이 컸었고 되게 어린 나이에 감동받아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도 있고 저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아서 서울에서도 창업을 준비를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닌데 그냥 여기가 저는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5, 60년 된 역사를 가진 시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들 컨디션이 굉장히 좀 안 좋아요.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저는 이제 아내 따라서 이제 왔다가 그때 아 이런 곳이 있구나라는 거를 이제 그때 처음 알게 되었어요.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제가 딱 너무 찾던 자리였어요. 레트로 하면서 지금 가게 보시면 옛 거다고 지금 거랑 공존하고 있는데 제가 원했던 그런 레트로한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때 솔직히 전 되게 재밌었어요. 옛날 우리나라 같은 뭐 그런 그냥 할머니네 집 놀러 갔을 때 그런 골목 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여기는 되게 고마운데 여기가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빈 공터나 다름없었고 위치적인 게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죽어있던 거리다 보니까 여기는 점포 자체가 큰 게 없어서 이게 너무 작다 보니까 소규모여서 농림고개에서 직장을 다녔어요. 여기 밑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그렇게 농림고개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 여기서 새로운 또 시작을 하게 되고. 결혼 전에도 춘천에 놀러 오면 항상 들리는 곳이었어서 그렇게 처음 접하는 곳은 아니지만 지금 2차 상인 들어오기 전에 1차 상인들 조금 있었을 때고 서민 주막이라는 가게 그 막걸리집 느낌이 너무 좋아서 이제 춘천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되게 와 춘천 생각보다 되게 좋다. 율림극장에서 디즈니 영화를 보고 그리고 또 가끔씩 엄마 심부름으로 이쪽에 그런 건어물이나 해산물 파는 곳이 많아서 네, 그런 거 사러 왔다 갔다 했던 추억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부모님이랑 집에서는 엄청 반대를 심하셨어요.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 어떻게 창업을 하겠냐고. 물론 걱정 매우 많았죠. 저는 춘천에서 계속 살았고 이 춘천이 얼마나 작은 도시인지 아니까 과연 이 작은 도시이면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거든요. 호불호가 좀 갈리죠. 야, 이 사람은 지나다니냐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아 춘천에서 이제 명소가 될 때가 거기밖에 없다. 일단 가족분들은 걱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회사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고 회사 생활에 조금 지쳐 있었던 찰나이기 때문에 약간 좀 많이 용기를 줬었고요. 다 반대하셨어요. 특히 저희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셨고 사실 저희 아버지도 이제 사업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하셨었거든요. 어차피 제가 마음을 먹은 거고 운영은 제가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걱정해주는 거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제가 살면서 제가 발견한 것들 또 이제 남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정리해서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되게 아무것도 아니었던 춘천이 되게 특별한 곳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뭐 이렇게 사업을 지원해주는 뭐 이런 단체들이나 뭐 이런 데 도움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런 데서는 율림고개로 왜 굳이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지켜봐 주세요. 친구들은 부러워하고 가족들은 반대했어요. 그때는 되게 쉬워 보였는데 막상 이제 저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정말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추억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있음으로써 좀 추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기는 되게 고마운데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봐야 되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게 잘 되든 무너지든 꿈과 희망과 그런 용기의 씨앗이 싹 튀는 곳? 많은 추억이 있는 곳이고 앞으로 또 추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없었던 과거랑 지금 이제 제가 살고 있는 현재가 공존하는 그런 율림고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뭔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그냥 디딤돌 같은 느낌으로 이제 여기를 더 일단 번화가로 만들고 싶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나중에 더 성공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